네. 7월 1일 날 4세대 실손보험이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손보험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실손보험을 유지해야 될지 아니면 계약 전환을 해갈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자, 실손보험은 지금 최고의 보험이죠. 최고의 보험입니다. 왜요? 실제로 손해본 금액을 돌려준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든든한 보험입니다. 그래서 실손보험이 이렇게 최고의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평생 유지할 수가 없다. 평생 유지할 수가 없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점점 실손보험이 갱신되면서 보험료가 어떻게 해요? 내가 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은 계속 보험료가 인상이 되면서 평생 내야 되는 보험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작 병원에 가는 그런 60대, 70대 이후에 내가 소득이 줄고 정년퇴직하고 있을 때 굉장히 많은 보험료가 인상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보고요. 자, 실손보험만 믿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자,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실손보험 하나만 있으면 돼. 딴 거 다 필요도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런 분들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병원에 계속 가는 60대 중반, 70대 초반 이렇게 됐을 때는 정작 소득은 줄었는데 보험료는 노부부, 두 부부당 한 사람당 뭐 20만 원, 25만 원이 훌쩍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는 최고 저렴하게 안 올랐을 때를 가정했을 때도 그러면 부부 두 명만 해도 4, 50만 원이 훌쩍 넘어가요. 자, 소득은 없는 상태에서 이 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은 보험료가 계속 인상이 되기 때문에 정작 없어지는 돈으로 실손보험을 유지한다. 이거는 솔직히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실손보험 말고도 얘를 보완할 수 있는 어떤 대체 보완으로 어떤 보험이 있는지 그것도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실손보험을 가입하신 분 중에서 가장 요즘 들어서 너무 많이 묻죠. 이 보험 내가 유지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계약 전환해서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이 질문이 굉장히 매일매일 많습니다. 자, 보험에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같은 전문가들은 조언을 해줄 뿐이지 본인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될 문제예요. 자, 내가 치료력이 있어. 자잘하게 병원도 가고 치료력도 있고 나이도 조금 먹어가고 앞으로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 근데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랐어. 이래도 이런 분들은 기존 보험을 유지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데 거꾸로 나는 여태까지 보험 들어놓고 청구한 것도 없고 병원 간 것도 없고 그리고 앞으로 아플 것 같지도 않아. 그렇지만 실손보험이 없으면 불안하고 있으면 든든하다 하니 그냥 하나 갖고 있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당하게 전환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갱신보험료 이제 뭐 인상 안내장에 날라왔는데 그전보다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내가 계속 경제 활동을 하고 있고 이 정도 보험료는 내가 충분히 앞으로 조금 더 올라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은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지금 착한 실손이 저렴하다 해도 전환하시면 안 되고 그 전 보험을 유지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손보험을 유지하느냐 전환하느냐에는 답은 없지만 본인 스스로 본인의 실정에 맞게 결정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실손보험은 지금 실손보험이 착하다 하는 거는 보험료만 착한 거지 보상해주고 보장해주는 게 착하진 않습니다. 그거를 정확히 아셔야 되고요. 실손보험은 현재 3세대까지 나와 있습니다. 3세대까지 나와 있는데 2009년 7월 말까지 가입해준 게 병원에 입원한 본인 부담금이 하나도 없어요. 보험회사에서 병원비 100%를 다 해줍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면 5천 원만 공제하고 통원비도 다 해줍니다. 이게 1세대 실손이에요. 1세대 실손. 굉장히 좋은 보험이죠.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5년에 한 번씩. 근데 5년에 한 번씩 갱신 돌아온다고 나는 5년에 갱신 돌아오면 좋은 거야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5년에 갱신 돌아온다는 건 5년치가 한꺼번에 오르는 거고 1년에 한 번씩 갱신은 1년에 한 번씩 나눠서 오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갱신 주기는 저는 그닥 중요하다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다만 1세대 때는 갱신 주기가 5년이었다. 그리고 본인 부담금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자, 2세대 실손 때는 어떻게 해요? 병원에 입원하면 본인이 10%는 냈었어요. 병원비가 1,000만 원 나오면 본인이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본인 부담금 10만 원 있었고 통원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병원이 의원부터 상급 종합병원까지 하루 10,000원에서 20,000원까지 이렇게 차등이 됩니다. 요 부분. 그래서 요거를 2세대 실손이라고 해요. 1세대, 2세대 실손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계약한 대로 보험 만기 때까지 약간이 쭉 따라갑니다. 그래서 좋은 거고 자, 3세대 실손이 바로 이렇게 돼요.
15년 재가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15년 재가입. 자, 15년 재가입이라는 말은 뭐냐면 1세대, 2세대는 처음에 계약한 대로 갱신 주기마다 보험료가 인상이 되지만 어떻게 보험 만기 때까지 그냥 쭉 간다 그랬어요. 근데 3세대 실손에서는 어떻게 해요? 갱신 주기가 15년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갱신도 돼요. 갱신 주기는 중요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가지만 15년에 한 번씩 어떻게 해요? 그 시대에 맞는 그 시대 실손보험으로 바뀌어갑니다.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3세대 실손은 지금 15년에 한 번씩 돌아온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 보험을 유지할지 전환할지 혹시라도 고민하시는 분은 이 3세대 실손이 언제 나왔어요? 2013년도 4월 1일 날 나왔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15년 하면 2028년도에 4세대 7월 1일 날 바뀐 실손으로 따라가요. 그러면 본인이 결정할 때 지금부터 7년 후에는 그럼 나는 7월 1일 날 새로 나오는 4세대로 갈 것 같으면 차라리 나 지금 착한 실손으로 하면 지금부터 15년을 갈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본인이 언제 어느 시기에 가입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문가가 이거는 유지하세요. 이건 계약 전환하세요. 이건 새로 이런 거는 답을 내려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손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보험료만 착하지 보장까지 착하진 않다. 그리고 본인 부담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하고 전환하는 거는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한번 변천된 실손 과정을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어떻게 보상이 되는지. 이거는 이제 제 고객님이 도수치료 받으신 거예요. 도수치료 받으신 건데 보통 병원에 가면 도수치료가 10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손보험이 10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통원비가 결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수치료도 어떻게 해요? 10만 원부터 30만 원 안에서 병원마다 차등이 되게 돼 있어요. 자, 여기는 제 고객님인데 어깨, 등이 뭉쳐가지고 병원에 가서 20회 도수치료를 끊으신 분입니다. 하루에 도수치료가 25만 원씩이에요. 여기는 작아서 제가 5일치만 끊어오긴 했는데 치료를 다 하신 분이에요. 25만 원씩 어떻게 20회. 그러면 어떻게 해요?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500만 원이에요. 근데 자, 1세대 실손 갖고 계시는 분은 하루에 5천 원 공제한 24만 5천 원이 보상이 되겠죠. 그러면 25만 원짜리 도수치료를 어떻게 해요? 꾸준히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5천 원만 내고 25만 원짜리 도수치료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2세대 실손에서는 어떻게 해요? 의원이니 정형외과에서 받으니까 의원이겠죠. 의원이니까 만 원 공제하고 24만 원이 보상이 됩니다. 24만 원. 그러면 1세대와 2세대 실손보험은 굉장히 좋죠. 이렇게 부담 없이 20회를 끊든 30회를 끊든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3세대 착한 실손은 어떻게 보상이 될까요? 자, 내가 25만 원짜리 도수치료를 받았어요. 본인 부담금이 30%입니다. 30%. 그러면 25만에 30%면 얼마예요? 7만 5천 원이 되죠. 본인 부담금이. 자, 7만 5천 원에 과연 도수치료를 20회, 10회 끊을 수 있을까요? 가서 어깨 뭉친 거, 어깨 조금 아픈 거 치료받고 나오는데 내 돈을 7만 5천 원씩 내야 돼. 절대 이 치료를 꾸준히 20회, 10회씩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착한 실손은. 그래서 내가 1세대냐 2세대냐 지금 실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을 하셔야 돼요. 유지하는 게 좋을까? 전환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본인 부담금이 차등이 됩니다. 그래서 도수치료 하나도 치료를 받으실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 그리고 도수치료가 그전에는 아까는 하루 통원비 5천에서 만 원 옛날 1, 2세대 실손은 그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실손. 1년 단위로 도수치료 어떻게 해요? 350만 원. 아까 같은 경우 25만 원씩 받게 되면 어떻게 해요? 20회만 끊어도 500만 원이 넘는다 그래요. 500만 원이라 그랬잖아요. 1년 내에 350만 원까지밖에 치료를 못 받습니다. 이렇게 금액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착한 실손 한다고 해서 보험료만 착하지 보장까지 착하다고는 안 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요즘 나이가 40대 초에도 이 백내장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죠. 자, 40대 백내장을 우린 초로 백내장이라 그래요. 초로 백내장. 자, 50대 백내장 하면 노년 백내장이라고 합니다. 노년. 대부분 예전에는 백내장이 오면 그냥 벗기고 그냥 이렇게 안에다 뭐 수정제 삽입하고 이런 거 안 했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실손보험은 실제로 손해보험 금액을 보상해 주는 게 실손보험이지만 내 몸이 개선이 되고 시력이 개선이 되고 이런 거는 보장이 안 돼요. 다만 이 눈에 대해서 백내장이라는 질환을 끼고 수정체를 삽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보장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입원 처리가 가능합니다. 당일. 병원에서 자지 않아도 돼요. 6시간 이후 채우면은 입원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 수정체 삽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예전에 1세대 실손은 450만 원. 양쪽 눈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900만 원이죠. 900. 옛날 실손 1세대는 어떻게 해요? 900이 전액 지급입니다. 자, 2세대 실손에서는 어떻게 해요? 90%. 10%는 본인이 내야 돼요. 900만 원에 90만 원 본인이 내고 810만 원 보상을 받습니다. 자, 지금의 착한 실손에서는 보상 자체가 절대 안 됩니다. 보상에서 제외가 돼 있어요. 자, 이런 부분도 이렇게 빠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알고 하셔야 되고, 그래서 계약을 유지할지 전환할지는 보시고 판단하시라고 제가 이런 걸 조금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여기는 이제 또 60대 되신 분이 무릎 주사 맞으신 거예요. 주사 맞으신 거 다 제 고객님들 영수증 제가 캡처해 와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자, 주사료가 어떻게 해요? 760만 원입니다. 지금은 의료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서요. 옛날처럼 막 입원해갖고 째고 그런 거 오랫동안 입원해서 그렇게 안 합니다. 이분도 물론 열흘 정도 입원은 하셨지만 주사 치료가 760이에요. 근데 이 주사를 수술로 인정해서 수술로 보는 경우도 있고 주사 치료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옛날 거 100%짜리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게 중간 결산이지만, 자, 퇴원할 때 810만 원. 100%짜리에서 1세대에서는 다 나가죠. 2세대에서도 10% 본인 부담금 빼면 전액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치료에서는 어떻게 나가요? 주사 치료? 자, 주사 치료 1년에 250만 원까지밖에 안 나갑니다. 이렇게 달라져요. 그러면 내가 760만 원짜리 했어도 보상은 250만 원밖에 지급을 못 받습니다. 그럼 나머지 500만 원 또는 본인이 지급을 해야 돼요. 이렇게 보장을 해주는 기준들이 다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안 아프지만 나이가 50 넘어가면 무릎이 아플 수도 있고 어깨 아플 수도 있고 어느 것든 수술하지 않고는 넘어가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보험료가 조금 인상이 됐다고 해도 그거에 대한 부담을 절대 느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그 이상의 큰 혜택을 다 볼 수 있는 게 또 실손보험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답을 정확하게는 내려드리지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상이 달라지는 것까지는 고객님들이 잘 모르셔서 이거를 유지해야 되느냐 전환해야 되느냐 이걸 자꾸 물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많이 차등이 되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보험이 지금 착한 실손도 1년 갱신이고 1세대, 2세대도 5년, 3년 계속 보험료는 갱신돼서 올라간다 그랬어요. 언제까지? 이 보험이 80세까지 갖고 있든 100세까지 갖고 있든 이 보험을 내가 유지하고 있는 동안 어떻게 해요? 보험료가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는 건 어떻게 올라가요? 물가 상승률도 반영이 되죠. 내가 나이 올라감에 따라 위험 증가율도 반영이 되죠. 가장 큰 거는 보험회사 손해율도 같이 가져가죠. 그래서 보험료가 내려갈 일은 절대 없습니다. 보험은 그리고 납입 만기도 없어요. 내가 유지하는 동안은 계속 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조금 멀리 봤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게 든든하고 너무 좋은 거는 알지만 실질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의료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기 때문에 입원보다는 통원 치료를 훨씬 더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통원 치료는 어떻게 해요? 10에서 30만 원 한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손보험만 믿고 있으면 굉장히 큰일 난다. 그 말을 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실손보험이 전문가가 추천하는 실손보험이 왜 이렇게 좋으냐? 실손보험이 가장 좋은 거는 납입면제예요. 납입면제. 자, 나이가 들어서 소득이 단절되고 퇴직하고 없는 상태에서 실손보험은 계속 올라가요. 내가 유지하고 있는 동안은 같이 가져가야 되겠지만 갱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수술비보험은 내가 암이나 뇌출혈이나 뇌경색이나 뭐 급성 심근경색, 뭐 후유장애 이런 게 오면 돈은 안 내고 보험 만기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보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손보험 대체로 수술비보험은 납입면제가 가장 장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보험료가 저렴하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손보험 대체 보완으로는 너무 좋다. 계속 치료를 받아도 보험료 인상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중복적으로 여러 개가 있으면 여러 개. 반복적으로 그리고 보험료 인상 없이 받을 수 있다. 이게 실손보험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제 실손보험이 아니라 이제 수술비 보험에는요. 담보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 중복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담보들은 내가 선택을 해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담보들을 내가 다 탑재를 해서 가져간다고 했을 때, 자, 112대 질병. 지금 보험사마다 어떻게 해요? 123대도 나오고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종류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자, 112대 질병으로 했을 때 가장 큰 수술이 어떤 게 있겠어요? 뇌혈관 질환이라든가 우리가 걱정하는 심장 질환이라든가 아니면 동맥경화 아니면 뇌나 중추신경계 어떤 양성 신생물
뇌출혈, 뭐 폐렴 이런 게 가장 크잖아요. 자, 현대의술에 관열이냐 비관열이냐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큰 질환하면 2천만 원 정액 지급이에요. 정액. 그리고 조금 작은 질환, 여기는 뭐 당뇨 질환이라든가 녹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아니면 폐질환 이런 거, 이런 부분 했을 때는 500만 원. 그 밑에는 뭐 추간판이라든가 아니면 갑상선 질환 이런 거 진단받게 되면 수술하게 되면 200만 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각각 이렇게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뭐 백내장 수술하게 되면 40만 원. 아니면 치질 수술이죠. 하게 되면 뭐 40만 원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중복으로 어떤 게 또 들어가요? 종수술비가 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종수술비는 어떻게 수술의 종류에 따라 달라요. 배 째고 가슴 째고 이렇게 관열 수술로 가장 큰 수술하면 1,000만 원. 그래서 5종에 1,000만 원부터 1종에 20만 원까지 이렇게 차등이 돼 있습니다. 종수술비. 그다음 21대 질병수술비도 여기 다 똑같이 받을 수가 있어요. 큰 질환에 뇌나 심장, 동맥 이렇게 여기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백내장이나 생식기, 축농증, 뭐 담석증, 사타구니 탈장 모든 게 다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질병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게 뇌 쪽 질환으로 내가 뇌혈관 질환 수술을 만약에 했다. 근데 조금 관열 수술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받아요? 여기서 2천만 원 받죠. 여기서 2천 받죠. 5종에서 1,000 받죠. 21대 심장 뇌혈관 질환 들어가죠. 여기서 받죠.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 따로 또 특약 가입했죠. 2천만 원 받죠. 5대 기관에 관열 수술해서 3천만 원 받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본적으로 질병 수술비 30만 원 따라가죠. 그렇게 하다 보면 얼마 받아? 2천, 3천. 6천, 8천, 8,130만 원이 뇌 쪽 질환에 수술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게 되면 어떻게 해요? 실질적으로 실손보험이 만약에 나이 들어서 없다 손 치더라도 내가 큰 질환 수술했을 때 8천만 원 정도가 나온다 했으면 이걸로는 병원비도 쓸 수 있고 간병인까지도 쓸 수 있는 자원이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심장에 협심증이 왔어요. 그래서 의료기술 발전으로 널지 않고 스텐트 삽입해서 만약 협심증 수술을 했다. 그러면 제가 관열 따지지 않는다 그랬죠. 여기서 2천 나가죠. 협심증은 비관열이니까 3종 수술비 정도 나가죠. 심장질환 여기에 들어가죠. 100만 원 나가죠. 그리고 내가 뇌혈관이랑 허혈성 수술비 여기에 들어가 있죠. 2천 나가죠. 그리고 5대 기관에서 어떻게 해요? 관열 수술 안 하고 비관열 수술하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1,200만 원 나가죠. 질병 수술비 기본 나가죠. 그러게 되면 어떻게 해요? 기본적으로 5천만 원 이상이 수술비를 해도 병원비 쓰고 생활비까지 쓸 수 있는 정도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큰 질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꼭 실손보험이 없더라도 병원비 해결까지도 하고 남는다. 그리고 보험료 변동이 없고 납입 면제도 된다. 그래서 보완책으로 실손보험과 수술비 보험 꼭 같이 가져가셔야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서 실손보험이 너무 많이 올랐을 때는 어떻게 해요?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뇌 쪽 질환, 관열 수술한다? 지금 8,100만 원 나왔죠. 협심증 수술한다? 그러면 5,530만 원 나옵니다. 자, 우리가 건강검진해서 대장 용종 딱 떼냈어요. 용종 떼게 되면 추가 비용 한 20만 원 전후 나오죠. 자, 용종 제거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100만 원, 수술비에서 100만 원 나오죠. 그럼 실질적으로 내가 병원에서 쓴 거는 20만 원 전후지만 수술비에서 100만 원이 나온다. 그럼 충분히 병원비 쓰고도 남습니다. 작은 질환에서 이렇게 큰 질환까지 이렇게 보상이 돼요. 그래서 수술비 보험은 준비를 하시는 게 병력도 없고 나이도 젊고 할 때 준비해서 보험료 변동 없이 가져가시면 굉장히 좋다. 그러면 보험료 산출은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뭐 112대부터 21대 종수술비 기타 5대 기간 2대 질환까지 다 수술비를 전부 다 탑재해서 가장 크게 가져갔을 때, 자, 20년 갱신이라는 건 뭐예요? 20년 동안 보험료 변동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이죠. 자, 40대 남자분, 여자분 4만 원대입니다. 20년 동안 보험료 변동 없어요. 자, 50대 계시는 분들 여성분 6만 원대, 남성분 7만 원대예요. 그죠? 60대 계시는 분들 여성분 7만 원, 남성분 9만 원대입니다. 근데 나는 갱신이 싫어. 실손보험도 갱신인데 이것도 갱신 싫어. 그러면 갱신 아닌 걸로 또 해도 돼요. 그죠? 갱신 아닌 무해지로 했을 때. 그죠? 실손보험 계속 보험료 내는 거잖아요. 똑같이. 30년 납으로. 언제? 40에서 50세까지 계신 분들 30년에 100세까지 했을 때 무해지로. 보험료 굉장히 20년 갱신하고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55세, 60세 계신 분들은 20년 납에 100세로. 크게 차이가 많이 안 나죠. 이렇게 준비하셔도 돼요. 다만 이거는 앞에 수술비 담보가 있는 거를 다 끌어서 있는 담보 다 때려 넣었을 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만약에 뭐 112대하고 5대 기간이 겹친다. 그럼 5대 기간 빼셔도 됩니다. 21대도
110에 겹치니까 빼도 됩니다. 이렇게 보험료를 담보를 조금 조정하시면 보험료도 그만큼 또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러면 건강하신 분만 이 보장을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3, 4, 5. 자,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진단, 필요소견 받지 않거나 3년 이내에 입원하거나 수술한 거 없을 때, 그리고 5년 이내에 암이나 협심증이나 뇌출혈, 뇌경색, 에이즈, 말기 간경화 이런 거 없으신 분들, 병력 있으신 분들 요걸로 또 준비하실 수 있어요. 아까하고 똑같이 112대. 아까 112대에서는 여기가 2,000 들어갔었지만 이제 1,000만 원 들어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들어가고 21대도 똑같이 들어가고 종술수술비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질병수술비 5대 수술 똑같이 들어갔어요. 그럼 병력 있으신 분들도 어떻게 해요? 보장을 뇌 쪽 질환에 수술했다 그러면 6천만 원대 보상이 됩니다. 관열 수술하게 되면. 그죠? 만약에 협심증으로 수술했다? 협심증 같은 경우는 요즘 병도 아니라고 그러죠. 그죠? 대부분 많이 치료하는 질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도 근 4천만 원대. 한편, 그죠? 담석적으로 수술해도 240만 원, 그죠? 아니면 아까처럼 대장 용종 절제했다, 그래도 50만 원 보상이 됩니다. 자궁근종 수술했다 해도 110만 원. 그러면 이렇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작은 생활 질환에서 큰 질환까지 모든 게 다 수술비 안에서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또 보험료가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20년 갱신으로 해봤습니다. 자, 남자 40대, 50대, 그죠? 4만 원대에서 6만 원대 되죠. 만약에 60대, 50대 계신 분들도 6만 원에서 7만 원대 나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보장의 이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담보 조절은 조금 하셔도 되고 또 병력이 있으신 분들도 이렇게 무해지로 충분히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건강하신 분이나 갱신형이나 이런 경우는 납입면제 기능이 다 있어요. 암이나 뇌출혈, 뇌경색, 급성 심근경색, 상해질병 80% 후유장애 이런 식으로 납입면제가 다 돼요. 그렇지만 병력이 있으신 분들의 무해지에서는 납입면제가 비쌉니다. 그래서 요거는 선택하시면 돼요. 똑같은 보장인데 납입면제 기능을 갖고 가겠다. 그러면 이렇게 까만색으로 해놓은 게 납입면제입니다. 납입면제 안 받아도 괜찮아. 나 수술할 때 작은 질환부터 큰 질환까지 나오면 좋아 하면 8만 5천 원에 가입하실 분 7만 5천 원에 가입하시면 돼요. 남자분. 만약에 50세에 계신 분들, 50세, 55세 계신 분들 10만 7천 원인데 납입면제 안 되는 걸로 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7만 6천 원 이렇게 보험료가 많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또 이렇게 큰 질환이 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납입면제를 탑재해서 가져가면 보험료가 많이 비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조절해서 보험료를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살면서 꼭 필요한 건 실손보험이에요. 가장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될 게 실손보험이긴 한데 실손보험이 너무 많이 오르고 갱신되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담을 갖고 있어도 유지해야 되는 건 실손보험이에요. 그래서 실손보험의 대체 보완으로 오늘 수술비 보험을 가장 많이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이 실손보험이 오르는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 보완 꼭 준비를 하시고 내가 어떤 보험을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손보험과 수술비 보험 이렇게 대체 보완으로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